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한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작년 가을에 한교안의 답, 한교안 청년을 만나다 이런 책을 펴내면서 서서히 정치권의 입문에 시동을 걸었죠. 그리고 올해 6월 27일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출마해서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 27일 전당대회니까는 6월 6일, 내일 6월 6일에 꼭 10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100일 동안 한교안 대표 어떻게 변했을까요? 또 앞으로 한교안 대표가 보수의 대안으로 다시 계속 우뚝 설 수 있을지 그 점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한교안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전국 상황이 그랬죠. 취임 직후에 인사파동이 있었습니다. 청와대발 인사파동이 있어서 국회에서 부적격으로 이렇게 간주한 그 후보자들을 줄줄이 임명을 강행을 하면서 그때 한교안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광화문 장애 집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패스트트랙 전국이 조성이 됐죠. 선거법, 또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법 이것을 한국당을 쑥 뺀 채로 여야 사당이 처리를 하니까 한국당은 장애 집회를 계속 이어갔고, 또 한교안 대표는 18일 동안의 민생 대장정 이런 이름으로 전국을 돌았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광주에 가서는 물세례를 받았는데도 다시 5.18 기념식 때 다시 참석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보였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계속 독서를 날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교안 대표가 그전에는 마치 교장 선생님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야당 투사, 독설가로 변했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았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보수우파, 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방선거, 그전에 대선을 거치면서 마음 줄 곳이 없었던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그래도 한교안이라는 구심점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인지 좀 결집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그전에는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절반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지지를 받았지만은 어쨌든 한교안 대표 체제 이후에 양쪽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들어갔다. 그런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한교안 대표의 100일 정치 실험, 사실 정치 천연백이죠. 정치 실험이 성공적이었다. 일단은 성공적이었다. 그런 평가가 많은데, 자, 취임 100일을 맞은 시점에 한교안 대표가 이런저런 메시지를 내고 있고 또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좀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은 한교안 대표의 최근 메시지를 보면은 여태까지 취임 100일과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좀 다른 새로운 변신을 모색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가령 100일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언론 인터뷰에서 한교안 대표가 100일 동안은 비판에 조력을 했지만 앞으로는 대안 제시에 나서겠다. 비판보다는 정책적 대안 제시에 더 비중을 두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서 9월까지는 경제 분야 또 안보 분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당내에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경제 정책이 엉망이다 보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경제 정책의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좀 많은 70명에 이르는 인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경제 전문가 출신 국회의원들도 들어가 있고 경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가 투쟁 정당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수권 정당의 면모도 보이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투쟁은 필요하면 하되 우리가 수권을 할 수 있는 권력을 다시 갖고 올 수 있는 그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정당도 같이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런 두 마리 토끼 잡기. 물론 뭐 가능하면은 상당히 좋은 방향이죠. 자, 그렇지만은 당내에서 크게 보면은 보수 우파 진영에서 황교안 대표의 이런 수권 정당론, 정책 정당론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은 이거죠. 정권이 변한 것이 없는데 한국당이 장애투쟁에 들어가고 전국 순회를 하고 그 이후에 정권이 전혀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독주를 하는데 어떻게 장애투쟁보다는 정책 정당을 지향을 하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죠.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실제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이 법안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목소리는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대로는 다 패스트트랙, 그대로 사개특위, 정개특위, 수적 우위를 가지고 밀어붙일 태세로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한국당을 겨냥해서 그때 독재자의 후예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런 인식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당을 상당히 거칠게 공격을 하고 있죠. 거칠게 공격을 하고 있고, 또 보수 세력을 겨냥한 이른바 적폐수사, 하명수사, 최근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를 겨냥해서 했던 것이나 마찬가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철저 수사 지시, 하명수사죠. 청와대 하명수사인데 이 하명수사가 검찰 안에서도 더 이상 뭐 캐낼 것 없이 허지부지 끝났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적폐수사, 하명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어떻게 뭐 장애투쟁을 접느냐는 이야기고요. 또 특히 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회담 형식, 이 회담 형식을 놓고는 계속 한국당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죠. 1대1 회담과 더불어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회담을 해야 된다. 이것이고 황교안 대표는 원내 교섭단체, 그러니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뺀 원내 교섭단체 3당만 참석해야 된다. 이런 입장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자,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과연 장애투쟁을 접어야 되느냐. 장애투쟁 접고 우리가 뭐 평시처럼 아주 전국이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좀 안정됐을 때처럼 뭐 수권 정당 이야기 이거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막말 프레임 씌우기, 한국당 국회의원들을 겨냥해서 막말 프레임 씌우기 이런 논란이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당에 입을 막기 위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정권을 비판하는 입을 막기 위해서 막말 프레임을 씌운다. 무조건 막말이라고 한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지적이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스스로 나서서 심사일원해라. 한번 자세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해라. 뭐 이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은 재발을 하면은 엄중 조치하겠다. 소속 의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일종의 이것은 또 소속 의원들의 입을 막는 거 아니냐. 정권을 비판하는 입을 막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막말 프레임을 씌우는데 당 대표가 그걸 제대로 간파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같이 입막음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김문수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야당은 입이 무기다. 여당은 돈이 무기고. 근데 지금은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 대표부터 나서서 뭐 각 부처 장관들을 만나고 또 양정철 씨가 전국을 다니면서 지자체장들을 만나고 이래서 총선을 앞두고 뭐 예산 돈 풀기 여기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당은 그 돈을 무기로 충분히 쓰고 있는데 야당은 입이 무기인데 왜 이 입을 막으려고 하느냐, 야당 대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서는 황교안 대표의 이런 정책 노선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고, 또 하나 비판 나오는 것이 황교안 대표가 지금은 보수 우파의 결집을 먼저
시도를 해서 내년 총선에 일제히 나가서 이것을 대비를 할 때인데 황교안 대표 혼자 좀 어떤 대권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대표 취임 100일을 기념해서 이런저런 뭐 이벤트성 행사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당 물론 전체 차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당대표 취임 100일 또 18일간의 민생 대장정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홍보성 행사를 하는 겁니다. 가령 오늘 이제 5일 저녁에 국회 사랑채 앞에서 황교안 곱하기 2040 미래찾기 토크 콘서트 이런 것을 열립니다.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행사장에는 또 뭐 푸드 트럭이 들어온다고 그러고 또 초청 가수도 오고 이런 식의 행사를 준비를 하고 또 취임 100일을 맞아서 황교안 대표가 에세이집도 펴냈죠. 뭐 젊은 세대를 겨냥한 뭐 에세이집도 펴냈는데 과연 지금 전국에서 여야가 대체를 하고 충돌을 하고 국회가 파행이 되고 뭐 그리고 또 정권 차원에서는 전혀 변한 게 없고 이런데 이런 뭐 이벤트성 행사를 하면서 가수를 부르고 이게 맞느냐? 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동안 황교안 대표가 등장하고 나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당내의 다른 경쟁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2등을 했었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금 각종 집회에, 장애 집회에 꾸준히 참석을 하면서 대중성을 넓혀가는 행보를 하고 있고요. 홍준표 전 대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같이 유튜브 합동 방송을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다시 알리기 시작을 했죠.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있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미국에 있다가 얼마 전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자마자 대구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본인이 대구에 총선에 출마할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잠재적 대선 경쟁자들도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의 어떤 변신, 어떤 정책으로 가는 투쟁보다는 정책에 무게를 두는 이런 변신에 대한 당내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아직은 모릅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황교안 대표의 이런 정책들이 보수 우파들의 마음을 얻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아직은 정치 초년병이죠. 정치 초년병 황교안의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